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예비 탐정 여러분. 탐정법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예. 그동안 그 9차시에 걸쳐서 탐정법은 실제로 A4 용지로 뽑으면 3장밖에 안 돼요. 예. 10포인트로 하면 3장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거를 식강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그 관련된 자료 수집을 해갖고 우리 선생님께 제가 설명을 차분하게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제 지도 감독, 경찰청장이 담당하겠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관할 경찰서장이 뭐 감독한다, 인가한다 그러면 다 틀린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경찰청장이 하는 거고요. 경찰청장이 다 할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을 다 관할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경찰청장이나 각 경찰서장한테 업무를 이제 위임을 하는 거죠. 위임하는 거기 때문에 법을 읽어보시다 보면, 이거 경찰청장이 어떻게 다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권한 자체는 경찰청장한테 박아놓고요. 그 다음에 경찰청장이 다 관리를 못하니까 각 일선 관서를 넘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경찰청장에 의해서 탐정 관련된 이 업계 전체가 다 지도 및 감독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릴 것 같고요. 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나 혹시 이제 주의할 내용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좀 선생님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도와 감독에 대한 권한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나와 있겠죠. 경찰청장은 탐정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인 탐정업자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에 다음 중 각 지역에 있는 탐정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면 1번 경찰청장, 2번 지방경찰청장, 3번 경찰서장, 4번 뭐 지구대장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경찰서장으로 찍으실 경우가 너무해요. 왜 그러냐면 그 경찰서 가서 서류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니고요. 법상으로는 그 경찰청장이 관리 감독을 하도록, 국가경찰청장이 관리 감독을 하도록 돼 있고요. 자치경찰 제도가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탐정업은 자치경찰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국가경찰에서 관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가경찰청장이 담당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경찰청장은 탐정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즉, 법상으로 위반이 되거나 위반의 소지가 높은 경우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고문을 내리는 거죠. 지금 탐정법인이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탐정법에 넘어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아무리 계약금이 크다 하더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권고지만 사실은 강제죠. 이런 것들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경찰청장은 공인 탐정업자가 본 법, 지금 탐정업법을 얘기하죠. 또는 탐정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서 그 여부를 확인을 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경찰청 반드시 해야겠죠. 이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뭐 협회에다가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요. 또는 형사적인 처벌을 뭐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장의 눈치를 봐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관리 감독하는 것은 사법기관에 의해서, 사법기관이죠. 사법부가 아니고요. 사법기관인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탐정 스스로 좀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겠죠. 그건 말씀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느낌표 나와 있네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심지어 업무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도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불법하는 걸 경찰청에서 알면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법에 아예 명기가 돼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장이 또 할 때 소속 공무원으로 하면 경찰청 공무원이 되겠죠. 그래서 경찰청 공무원이라고 하면 행정관이 있고요. 경찰청에 행정관이 있어요. 행정공무원이 있어요. 그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신문에 경찰관이 있고요. 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즉 그 탐정업자의 사무소나 법인의 사무소에 출입을 하여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가 있을 수 있고요. 정기 검사는 법안에 새벽 시행령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감독
감사 차원의 감독이라고 봐야겠죠. 그게 지도 감독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투서가 들어온다던가 또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탐정업자나 탐정법인에 대해서는 특별 감독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요, 좀 서류 좀 내놔봐라, 장부 좀 내놔봐라, 사건부를 좀 내놔봐라, 또 뭐 아니면 세금 낸 내용을 좀 내놔봐라, 다 확인을 해갖고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와가지고 괴롭히는 경찰관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경찰관이고 어디 신분이라는 걸 밝히고 정확하게 저희가 좀 그 검사를 좀 하러 왔으니 좀 내놔보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서류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뭐 자료를 좀 확인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탐정 자격 취소예요. 그러니까 법인허가 취소가 아니고요. 탐정 자격 있죠. 내가 자격증 딴 거 있잖아요. 이 자격증이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쉬우시죠? 자격증이 날아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건 경찰청장이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빼앗아 버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탐정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미성년자인데 성인인 걸로 거짓말로 한다던가, 자기가 이제, 옛날로 말하면 한정치단이죠. 그러니까 후견인이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정상인으로 표현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형이 만료된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출소하자마자 시험을 몽시해뒀던가 이건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걸러내 필터링이 안 돼가지고 사실은 하자 있는 자격인데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하기에는 하자가 있는 신분인데 경찰청이나 협회에서 다 필터링을 못해서 모르고도 이제 자격증을 부여한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미안하지만 네 자격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취소한다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를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실수를 해가지고 자격정지를 두드려 맞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 기간 중에 업무하면 안 되는데 업무를 한 거예요. 그럼 무면허 영업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자격정지를 한 상태에서 이게 그러니까 운전면허랑 비슷하죠.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 되잖아요. 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면허 취소되죠. 똑같은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격정지 기간으로 돼 있는 기간 중에 업무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한 거예요. 이게 적발이 되게 되면 자격이 정지가 된 게 취소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큰일 나죠. 공인탐정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판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취소할 수밖에 없고요. 공인탐정 자격증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경우, 이것도 제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일심 전속적 자격이기 때문에 빌려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이를 탐정이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갑자기 이제 큰 사고가 터져가지고 뇌구조가 정지가 됐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현업을 유지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대신하게 되면 그 대신한다는 것은 탐정을 못하는 자가 탐정 영업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이건 자체가 자격의 어떤 대여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결격 사유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자격을 취소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경찰청장이 취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격 정지는 취소하고 틀리겠죠. 일정 기간 동안만 자격을 정지하는 겁니다. 즉 업무를 하지 말란 얘기죠. 경찰청장은 탐정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탐정의 업무 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1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3개월 정지도 있고요. 6개월 정지도 있고요. 9개월 정지도 있고요. 1년 정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사안이 너무 중요해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지를 해야 되는 사유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취소시켜버리겠죠. 그래서 그 기준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음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기준표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몇 개월, 이런 경우에는 자격정지 몇 개월 이렇게 정리할 거고요. 자격정지 1년 이상 기간을 이렇게 징계로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취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라는 거는
예, 쉽게 얘기하면 그 등록이라는 건 자격증 취소가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자격증을 땄어요. 딴 거하고 등록하고는 별개예요. 등록은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영업 신고를 한다는 얘기죠. 또는 법인 설립 신고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등록이라고 하는데, 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격 취소하고는 틀려요. 등록을 받았다도 등록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당신 영업을 좀 하면 안 되겠어. 그래서 영업을 못 하도록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탐정 등록을 받은 경우. 특히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하지 말라고 경찰청에서 업무 지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거짓의 방법으로 등록증을 다시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딴 데 가갖고요. 이런 경우는 등록 취소가 되도록 돼 있고요.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그러니까 영업 정지를 먹었어요. 그러면 영업 정지를 먹었다고 해서 영업 자체 등록이 취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만 조용히 쉬고 있다가 다시 기간이 지나면 영업을 재개하면 되는데,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적발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저기 영업을 도저히 하지 마라. 그래서 등록을 취소시켜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탐정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즉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내 탐정 업무를 대행을 시켜버린 거예요. 무자격자한테. 이거 잘못된 거죠. 이것도 등록 취소 사유가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제어한 경우나 양도한 경우, 여기서는 자격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등록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도, 왜 내가 아파갖고 사업자는 돼 있어요. 탐정 사업자는 돼 있는데 내가 업무를 못해. 다리가 부러져 갖고요. 그랬더니 다른 탐정 불러다가 야, 내 명의로 네가 사업해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체를 빌려주는 거죠.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등록을 취소시켜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군가의 정보를 파악을 하거나 사실조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이게 위반이 되면 이 자체를 용서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또 등록 취소의 사유가 나오는데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사회통념상,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뭐 100여 명이 100여 명이 봤을 때 저 사람 저 일 못하겠네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폐업 또는 사망한 경우, 사람이 죽었으면 방법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해당되고요. 법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1년 이내 사유가 있습니다. 즉 1년 이내로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좀 암기하셔야겠죠.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딱딱딱 암기해가지고 정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암기가 좀 필요한 내용인데요. 좀 이해하기 쉬우도록 설명을 드리면 법 규정되어 있는 공인탐정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러니까 뭐 정보 취급을 할 때 정보 보호 관련된 의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고서를 반드시 줘야 된다고 그랬죠. 의뢰인한테요. 그다음에 납세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것도 의무로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뭐 사건부를 비치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탐정업자가 해야 될 의무는 앞 시간에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업무를 위반한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대해서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그러니까 등록 취소 또는 1년 이내 영업 정지를 과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법에 규정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경우, 즉 업무 수행하다 누구한테 손을 끼쳤어요. 그럼 손해배상하라고 돼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이 가입돼 있고 뭐 공제조합도 가입돼 있지만 그거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상의 피해 액수를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제조합하고 보험에서 1억 5천까지만 배상해 준다는데 상대방 피해는 한 3억이 돼요. 그럼 1억 5천 내가 또 추가로 배상해 줘야 되죠. 그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의무를 배상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죄송하니면 사회용어로 뭐 배째라 뭐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난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등록 취소를 하거나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놓고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전문 자격이기 때문에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기본적인 책임보험을 드러나야 됩니다. 가입하지 않거나 또는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보험료 낼 능력도 안 돼요. 그러니까 탐정 업무를 하고 있는데 책임보험이 자꾸 밀려요, 돈이. 그럼 어떻게 해요? 책임보험이 없어지겠죠? 정지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네가 책임보험료도 못 낼 정도로 하게 되면 넌 영업을 쉬거나 아니면 영업을 하지 마. 그래서 등록 취소 내지는 영업정지를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잔인한 조항인데요.
탐정 보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 취소 또는 1년 이내 영업 정지가 가능합니다. 이건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다른 전문 자격 다 마찬가지예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협회나 경찰청에서 주관해서 이걸 보수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미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탐정업자들에게 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 탐정업자가 뭐라냐? 1년 동안 난 한 건도 못했고 돈도 못 버는데 내가 무슨 교육을 받으러 가냐?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용납하면 안 되죠. 왜? 와서 이 보충교육 내지는 보수교육이라는 것은 현재 돌아가는 상황 내지를 좀 파악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탐정들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야지 모임으로써 서로 간에 이제 인사교류도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보충교육이나 보수교육이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 업을 하지 않더라도 자격증이나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 이수 의무 교육은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경찰청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무원이 하는 행위는 전부 다 탐정업자가 한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사무원이 아유 내가 귀찮게 그걸 못하러 받으러 가 내가 탐정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또는 등록 취소 조치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잔인하게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찰청장의 지도 감독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이거는 뭐 영업정지보단 등록 취소가 가능성이 크겠죠. 왜 그러냐? 뭐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랐는데 탐정법인이나 또는 탐정업자가 무슨 소리냐, 난 돈 벌어야 되니까 너네가 하란 말 난 듣기 싫고 내가 돈 벌 방법대로 수단 방법 가리고 하겠다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경찰청장이 지시한 명령, 이건 공문으로 정식으로 내려간 명령을 얘기합니다. 구두로 하는 거 말고요.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셔요.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지시에 대해서 응하지 않거나 그냥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도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7가지 항목을 저는 탐정의 7거지 이야기라고 표현합니다. 꼭 암기하셔가지고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청문제도가 있어요. 청문제도는 뭐냐면 경찰청장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네가 하자가 있으니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뭐 조치를 행정처분을 내려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는 거죠. 나름대로 기관 징계를 때렸을 때 이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우 이건 아닌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하고 자기 소명할 기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내가 이거 청하는 것을 들어주는 절차를 청문 절차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명을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경찰청장이 탐정으로부터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기본 그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설립인가가 취소된 탐정법인 있잖아요. 탐정법인이 경찰청장한테 가서 아, 왜 우리 우리 탐정법인 인가를 취소했냐. 이거 좀 설명 들어달라 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탐정 자격이 날아간 경우 있죠. 자격이 취소가 된 경우에도 그 청문 절차에 와야 돼요. 와서 제가 이래갖고 이래서 사실은 경찰청장님이 말씀하신 규정을 못 따랐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는 청문을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등록의 취소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3가지에 대해서 취소 3취소라고 그러는데요. 설립원가의 취소, 자격의 취소, 탐정업자의 등록 취소 있잖아요. 업무 등록에 대한 사업자 등록에 대한 취소 3가지에 대해서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청문 절차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오라고 하는 날짜에 와야 되고요. 청문 절차가 오라고 했는데 안 오는 경우에는 또 한 번 정도는 기회를 더 주긴 합니다. 근데 기회를 더 줬음에도 불구하고 청문 절차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이의가 없는 걸로 그냥 판단해서 그 쉽게 얘기하면 처분 절차 있잖아요. 이게 그냥 확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이 탐정분들이 이 3가지 안타까운 상황에 걸려 들어가고 청문을 하시게 되면 적극적으로 변호사하고 상담도 하시고요. 또 청문 전담 상담관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 좀 해갖고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고요. 선처를 구하거나 또는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청문 절차에 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장의 권한 임의 위탁,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모든 탐정 관련된 규제와 감시 감독, 그 다음에 뭐 육성은 전부 다 경찰청장이 주도하도록 현재 법안에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장이 몸이 한 명이고 경찰청장이 탐정 업무 관리만 할 수 없잖아요. 한 분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각 지방 경찰청하고요.
그다음에 각급 경찰서에 있는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을 위임 또는 위탁기관으로 두고서요. 이들 기관에 의해서 위임을 해갖고 각 지역에 있는 탐정업자들을 관리 감독하도록 지정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직접적으로 접수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건 맞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탐정업에 대한 관리 권한은 전부 다 경찰청장 거란 얘기입니다. 이거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서 대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행정법 공부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법원에 가면 법원하면 누가 해요? 판사 아니면 법원 행정직 직원들이 하잖아요. 근데 대법원장이 한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 법원법 공부하다가 대법원장이 만능인가 보다 이런 수백 가지를 다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실제로는 대법원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법원 행정 업무 같은 경우에 행정 전문 판사님들이 따로 계시거든요. 보통 연구관이라고 얘기하는 재판연구관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 행정하는 판사님한테 위임을 하거나 또는 그 법원에 행정하는 업무 보시는 행정직 직원들 있잖아요. 공무원들. 이들한테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임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갖고 그 탐정업에 관련된 관리 감독권은 전부 다 경찰청장이 가지고 있다. 이거를 암기하시고 또 암기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청문과 권한의 위임 위탁에 대한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이제 주요한 게 경찰청장이 다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험 주체도 경찰청장이 될 수가 있는데 공인탐정 자격시험 같은 경우도 기관을 만들어서 뭐 협회에서 할 수도 있겠죠. 기관에다 넘겨가지고 너네 협회에서 해봐라 이렇게 위탁이나 위임을 줄 수 있고요. 공인탐정 교육도 협회나 또 전문 교육기관을 따로 설립할 수 있겠죠. 여기다 위임 위탁을 줄 수 있고요. 사무원 교육도 마찬가지로 위임이나 위탁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 경찰청장의 탐정 관련된 그 권한이나 사무를 위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교육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고요. 이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 다시 말하면 공인탐정법 시행령에 이러이러한 기관들과 이런 자격을 가진 기관에다가 이런 업무를 위탁 또는 위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게 탐정 업무에 관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은 절대 위임을 하지 않고요. 자격에 관한 사항이나 교육에 관한 사항만을 위임 위탁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탐정업법에는 업무에 대한 감시 감독이 있잖아요. 관리 감독, 감시 감독, 그다음에 감사, 그다음에 지도 이런 것들은 협회에서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협회하고 교육기관은 자격시험이나 공인탐정교육, 사무원 교육에 대한 것만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법에 명기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벌칙 조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좀 암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좀 귀찮으셔도 암기하셔야 돼요.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인탐정을 대상으로 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는 공인탐정업과 관련돼서 불법을 저지른 자도 공인탐정법에 의해서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되게 세네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데 가장 센 거예요. 예. 이 정도면 거의 끝판이라고 봐야겠죠. 첫 번째는 국가 안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경우. 이건 제가 절대 안 된다고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국가 안보에 관한 정보를 사실조사한 경우, 즉 정보 수집도 해당되고요. 사실조사도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국가 기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경우와 국가 기밀에 관한 정보를 사실조사한 경우에도 우리 탐정업법상에서는 엄청 센 겁니다. 거의 그 국가보안법 수준이에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끝났다고 봐야겠죠. 두 번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좀 그냥 쉬워요. 사실조사와 관련해서 상대방을 폭행한 경우, 사실조사와 관련해서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사실조사와 관련된 상대방을 체포한 경우, 사실조사 관련 상대방을 감금한 경우, 이건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사실조사와 관련 상대방한테 위계라는 것은 겁주는 게 아니에요. 속임수를 사용해서 어떤 사실조사나 정보 수집을 한 경우 사실조사 관련 상대방한테 위력, 겁을 준 거예요. 너 이거 뿌려, 새끼야. 그리고 막 겁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전부 다 뭐냐면 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라고 거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탐정이 자칫 잘못하면 조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센 걸로 왜 들어가 있냐면
그 깡패나 조직범죄단이 할 수 있는 이런 행위들을 탐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상대방한테 겁을 준다던가 납치를 한다던가 뭐 감금을 한다던가 하면 이거는 전문 자격에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넌 진짜 강력하게 응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로 아주 센 처벌이 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3년 이하하고 3천만 원 이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탐정들이 벌일 수 있는 실수 중에 좀 중요한 건데요.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탐정의 업무를 한 자. 이게 탐정을 처벌하는 게 아니죠. 탐정이 아닌데 탐정인 척하고 이 탐정 행세를 한 경우고요. 탐정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거나 양수 대여받은 자. 이거 혼나야겠죠. 그 다음에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연구개발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실조사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요. 의뢰인한테 있잖아요. 나한테 사실조사 해달라고 쭉 부탁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거짓말로 보고를 해요. 일도 안 해놓고 이랬다고 허위 보고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 3년으로 돼 있고요.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한 자, 탐정업자나 법인 명의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요. 이것도 역시 약한 처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탐정의 등록증을 양도 대여한 자, 등록증을 양수 대여받은 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3천만 원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이하는요, 등록하지 않고 탐정 영업을 한 실제 탐정을 얘기를 하고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자, 수수료 외의 명목으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청구한 자, 위법한 업무를 거부하지 않은 자와 그 의뢰인, 그 다음에 업무 범위의 위법 업무 있잖아요. 위법 업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중단하지 않은 자와 그 의뢰인, 사무원이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무원 업무를 하도록 한 경우에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양벌 규정의 조항은 뭐냐면, 양벌은 아시잖아요. 법인이 사고를 치는 경우에 법인에서 사고 친 소속원하고 법인하고 같이 처벌을 받도록 하는 걸 이거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위반 행위에 대해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인도 처벌하고 탐정 개인도 처벌하도록 양벌 규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한 명만 처벌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는데요.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 공인탐정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사건부를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자, 의뢰인의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나 수집발을 조사한 자, 즉 하지 말라는 걸 한 경우 있어요. 시행령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 500만 원의 벌금이 아니에요. 과태료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쌍방에 대해서 사실조사한 자, 양쪽 있잖아요. 의뢰인하고 조사 대상자하고 양쪽에서 이제 한 경우 있겠죠. 사실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반드시 제공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공하지 아니한 자, 겸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록증을 반드시 사무실에 게시하라고 되어 있죠. 게시하지 아니한 자, 사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교육받아야 되는데 교육에 대해서 넘어간 탐정 있잖아요. 탐정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역시 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앞서 말씀드렸죠. 반드시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라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경찰청장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정기검사가 1년에 한 번씩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담당 직원이 나왔는데 문 잠궈 놓고 안 열어놔요. 이러면 불법 행위한 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과태료 적용 대상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태료만 때리지 않고요. 영업정지도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같이 병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응하셔야 되고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탐정법과 관련해서 쭉 설명을 계속 드렸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탐정법이 거의 이 정도로 확정될 것 같고요. 확정된 시행령도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험 과목으로서 탐정업법을 좀 보시는 것보다는 내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나의 기본 준칙이라고 생각하시고 탐정업법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회에서 탐정 윤리조항을 저같은 이제 교수들 모아놓고 따로 만들 겁니다. 그 윤리조항도 협회 차원에서 징계의 어떤 사유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탐정업 협회와 관련된 징계조항이나 벌칙조항에 대해서도 다음에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면 집중적으로 학습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다음 중 탐정업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즉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니까 과태료는 500만 원 밑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뭐가 돼 있을까요? 등록하지 않고 탐정업을 한 자, 폐업,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공인탐정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사건부를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자. 뭐가 해당될까요? 네, 가가 해당되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즉 실형이 선고가 될 수 있는 형사처벌 내용이 등록 관련된 조항입니다. 다음 중 탐정업에 의거하여 처벌 수준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쭉 나와 있죠. 딱 봐도 그냥 걸리는 게 있네요. 뭘까요? 이걸 나죠, 그죠? 국가기밀이나 이런 거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세죠. 10년 이하 또는 1억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경찰청장이 탐정으로부터 청문을 해야 되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취소라고 말씀드렸죠. 설립인가취소, 탐정법인의 설립인가취소하고요. 탐정 자격에 취소하고요. 등록 취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청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어떤 처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걸로 본다는 얘기죠. 2년 이상의 휴업사유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 정리가 있는데요. 경찰청장이 탐정업을 지도 감독한다. 이걸 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청문 사유 반드시 조심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전문기관의 교육 위탁 및 또는 자격 관련 위탁을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도 감독 관리하는 것은 경찰청장이 절대 위탁을 못하게 돼 있고요. 민간업체로나 또는 협회로 위탁하는 것은 교육하고 자격 취등과 관련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만 위임이나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벌칙 관련돼서는 10년, 5년, 3년, 1년 또는 1억 5천만 원, 3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관련된 세부 적용 대상자는 대상에 대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규정 있죠. 이것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 암기하셔야 되냐면 요것만 안 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탐정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벌칙 조항을 대충 법 공부할 때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벌칙 조항 한 조문조문을 디테일하게 읽어보시게 되면 이거 자체가 진짜 산 법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맨 하단에 나와 있는 벌칙 조항의 적용 사항에 대해서 좀 힘드시더라도 암기를 하시면서 철저하게 자기 걸로 하시는 게 탐정업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건전하게 영위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0차 수행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